사이다 무비튼. 그동안 열정적으로 일에 몰입한 결과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팀장이란 직책을 맡고 있었다. 일은 나를 전혀 배신하지 않았고 운도 나쁘지 않았지만 남자 문제는 전혀 달랐다. 이대로 가면 나는 비혼주의를 당하겠구나 하고 있을 때 남편을 만났고 결혼까지 척척 진행됐다. 남편을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남편은 우리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 시기에 중요한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게 되면서 겨우겨우 결혼식은 올렸지만 도저히 신혼여행을 갈 시간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한 사람이 연휴를 낼 만하면 다른 한 사람이 시간이 안 되고 둘이서 같은 시기에 연휴를 맞출 수 없는 슬픈 상황이 계속됐다. 고민한 결과 넉넉하게 1년 후에 연휴를 내서 늦게 신혼여행을 가기로 결론을 맺었다. 회사에서도 1년 뒤에 장기 휴가를 내겠다고 말하자 그 정도 시간이면 인재 육성도 가능하고 스케줄 조정도 수월하지 않겠냐며 흔쾌히 허락이 떨어졌다. 그렇게 여유를 두고 나와 남편은 조금 늦어진 우리 신혼여행을 어떻게 보낼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나갔다. 처음엔 유럽이나 미국으로 갈까 했었는데 솔직히 우리는 둘 다 해외 출장을 자주 나가는 편이어서 아무래도 우리가 일본 사람이다 보니 음식도 일본 음식이 제일 맞고 부담도 없고 멀리 갈 거 없이 편하게 국내 여행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결혼 무렵엔 신혼여행을 갈 시간을 벌어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었는데 1년 뒤로 미루고 나니 회사 일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여유가 생겨서 오히려 모든 게 안정되고 완성감 있는 상태에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됐다. 무엇보다 신혼여행 기간을 더 늘릴 수 있게 된 게 최대 수혜였는데 처음 계획했을 때보다 휴가를 더 많이 받아서 자그마치 열흘 동안 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 드디어 허니문 출발! 날씨도 좋았고 시기도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라 컨디션에도 별 무리 없이 쾌적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 관광도 하고 지역 토산 음식도 찾아서 먹고 호텔로 향했다. 호텔에서 쉬면서 오늘 여행에서 즐거웠던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벨이 울렸다. 룸서비스를 시킨 적도 없고 여기가 우리 집도 아닌데 손님이 찾아올 리도 없고 의아해하면서 남편이 문을 열었는데 아들, 나 좀 여기 채워다오. 세상에, 시어머니가 출몰했다. 여긴 일본 소도시, 호텔, 현재 신혼여행 중. 대체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가 여기에 나타날 수 있는지 우리 둘 다 완전 멘붕이었다. 시어머니는 자기도 친구들하고 여행을 왔는데 우연히 우리랑 같은 곳으로 오게 됐다고 했지만 나도 남편도 뭐래? 이런 분위기. 우리가 언제 어디로 신혼여행을 가는지 미리 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우연이라는 말이 과연 나올 수가 있는 건가? 더구나 시어머니는 나를 보더니 어머, 너도 있었니? 라고. 내가 화내기 전에 남편이 어머니가 이런 데로 혼자서 여행을 온다는 게 말이 돼요? 오셔도 친구분들하고 오셨을 테고 얼른 호텔로 돌아가세요. 친구들하고 벌써 헤어졌어. 나는 아들 보고 싶어서 왔는데 여기서 엄마 보니까 반갑지 않니? 여행 오면서 호텔도 안 정하고 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만하세요 좀.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차가울 리가 없는데. 뭐라, 이제 보니 네가 날 내보내고 싶은 게로구나. 며느리가 아니라 원수를 들였네. 아들 부부 신혼여행을 작정하고 망치러 오신 게 아니면 그런 말은 못하죠. 아무튼 저흰 여기 재워드릴 수가 없으니까 집으로 가든 다른 호텔을 찾든 알아서 하세요. 왜 마음에도 없는 말로 엄마 상처 주니? 엄마 네 마음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착한 아들인데. 우리가 내보내자 밖에서 소란을 피웠고 좀 잠잠해졌나 했더니 프런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러더니 시어머니란 분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고 방 안에서 둘이 죽은 거 아니냐고 하셨다는 거다. 역대급 민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수화기에 대고 프런트 담당자에게 우린 지금 신혼여행 중인데 이런 상황에 부모가 찾아올 리가 있겠어요? 있다면 그건 가짜죠. 라고 전화를 끊었다. 남편은 또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서 당장 시어머니를 끌고 가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친구들하고 여행을 좀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나갔는데 우리한테 간 건 몰랐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출발할 때부터 우리 뒤를 따라온 것 같은데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시아버지한테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한 모양이었다. 시어머니가 호텔로 우리를 찾아왔단 걸 아신 시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고 당장 여기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아직 신혼여행 첫날이었기 때문에 시내에서 그다지 멀리 오지 않았고 고속도로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오기 전까지만이라도 우리 방에 있게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남편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렇게 약 2시간 동안 프런트, 시어머니, 우리 3중 대격돌이 벌어졌다. 대격돌 와중에 드디어 시아버지가 오셨고 오자마자 시어머니에게 호통을 치셨다. 아들 신혼여행에 와서 깽판 치는 시어미 얘기는 내 평생 처음이야. 당장 따라 나와. 라면서 끌고 나가려고 하셨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효도한다고 나한테 오라고 했단 말이야. 난 절대 집에 못 가. 라고 끝끝내 끌려나가면서도 소동을 일으켰다. 어쨌든 결국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끌고 가셨기 때문에 일단 아수라장은 정리가 됐다. 하지만 그때 번쩍하고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처음 허니문 장소를 물색할 때는 해외여행을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시부모님한테도 했었던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해외는 위험하다면서 극구 반대했었다. 그때는 시어머니가 우리 안전을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는 여권도 갖고 있지 않은 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해외로 가면 자기가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아서 필사적으로 막았다는 거였단 생각이 들면서 더 기가 막혔다. 시어머니가 집으로 소환된 후 우리는 신혼여행을 계속해서 즐기면서 남은 여행을 마음껏 만끽했다. 여행을 마치고 각자 회사 동료들한테 푸짐한 선물을 들고 출근했고 시댁에도 선물을 들고 찾아갔는데 시어머니 얼굴이 완전 초상집이 따로 없었다. 시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 그날 시어머니를 끌고 가면서 초강력 설교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부부 일에 절대 끼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안 그럼 땡전 한 푼 없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 거라고 말이다. 상식적으로 따지면 신혼여행을 따라와서 민폐 끼치는 시어미는 절연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런 말 안 들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라. 저런 며느리 또 없다면서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다고 했다. 시아버지는 평생 외벌이로 열심히 일하셨고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만 지내오신 분이다. 만약 시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이혼을 당하게 되면 살 길이 막막해질 사람은 시어머니였다. 일단 나이에서 걸리고 더구나 경력 제로인 사람이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은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현타 오고 자기 주제 파악되고 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시어머니는 다 죽어가는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거였다. 솔직히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남편 앞에서 꼭 연인처럼 구는 게 불편하고 이상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었다. 다행히 남편은 그 장단에 놀아나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끈질기게 남편한테 치근거리는 게 왕짜증이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다니 대박.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나를 보더니 시어머니는 첫마디로 너만 없었으면 내 아들은 나하고 지금도 같이 있었을 텐데 너 같은 게 내 아들한테 어울리기나 하는 줄 알아? 라면서 선을 넘기 시작하자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당신 짐 지금이라도 당장 뺄 수 있어? 라고 하시자 시어머니는 울상이 돼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마 시어머니에 대한 가장 강력한 벌은 아들 근처 접근 금지가 제일 잘 먹힌다는 건 이미 다 파악됐기 때문에 세상 다루기 쉬웠다. 신혼여행을 방해받았을 때는 이건 몽미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기에 시어머니의 광폭을 종신시키고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전화위복이 된 것 같다. 앞으로 시어머니가 갑자기 출몰할 걱정도 덜었고 이번 일은 시아버지의 맹활약이 컸다. 아버님 굿잡.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시아버지가 아무리 말씀은 그렇게 해도 정말 어머님을 내쫓기야 하겠어? 하고 남편한테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보기보단 단호한 성격이라 한 번 정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했다. 아버진 한 번 한다만 하셔. 그래서 어머니도 그게 무서워서 꼼짝 못 하시는 거야. 라고 대답했다. 시어머니가 막가판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더 이상의 불상사는 없을 것 같고 만약 그랬다가는 한 방에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할 운명인 만큼 시어머니의 손발이 다 묶여있는 셈이니 나도 안심해도 될 것 같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